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그릇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큰 그릇이라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선뜻 인정을 못합니다. 누구나 자기보다 그릇이 큰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의 그릇 크기는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더 크고 내가 동경하는 사람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릇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나는 그릇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그릇 크기가 작은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이미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만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로써 자신의 그릇이 크다며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릇이 부족한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멀리 떨어진 신기루 같습니다. 내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큰 그릇을 완성시키려는 것보다는 지금 나의 그릇을 어제보다 더 키우면서 갖고 있는 그릇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내 삶에는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릇을 키우면서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은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내 삶의 걱정, 책임, 인내라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수시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이 물이 넘치기라도 할 때면 스스로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스트레스가 아주 큰 상황인데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반면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면서 남 탓을 합니다.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오히려 남에게 화살을 돌리며 피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모두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이유로든 손해를 보게 되니까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를 괴롭힙니다. 큰 그릇의 사람을 만날 일이 적으니 보고 느끼면서 배우기도 힘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경정신과 하지연 교수는 그릇의 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릇에는 내 삶의 스트레스라는 물이 쏟아집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돈 걱정, 직장 걱정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스트레스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일과 책임이라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압박, 취업 걱정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수도꼭지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 문제,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 욕망들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에 대한 수도꼭지입니다. 친구관계, 부부관계, 애인관계 등 많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눠서 생각하면 더 세부적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문제야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는 한두 가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나의 그릇에 쏟아지는 물은 수시로 바뀌면서 채워집니다. 한 가지의 수도꼭지가 틀어져서 쏟아질 때는 곧잘 버텨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때입니다. 직장을 잃었는데 사기까지 당하거나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위독해졌는데 배우자는 이별을 생각하는 등의 일입니다. 그냥 예로만 들었는데도 암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영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퍼붓는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아서 밀려옵니다. 내 그릇에 쏟아지는 물은 하나를 시작으로 다른 것들이 같이 열릴 때가 위기입니다. 여기서 나의 그릇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수도꼭지는 미리 잠가둬야 합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가족들에게 미리 공유하여 각자가 마음의 준비를 하여 가족에서 오는 다른 스트레스를 예방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면 무리하게 업무를 확장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도꼭지를 수시로 열고 닫으면서 내 그릇에 들어오는 물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 시 첫 번째 수도꼭지를 줄이는 데는 개인적인 활동이 좋습니다. 취미생활이든 친구 모임이든 이런 것들은 잠시 중단한다고 큰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이 모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움받을 수 있겠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작은 미움도 안 받겠다고 열어두고 있다가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자제력을 잃고 당황을 하기 때문에 전에는 잠글 수 있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에 들어오는 물을 조절하는 것이 그릇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릇의 크기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릇에 물이 넘쳤을 때입니다. 물이 넘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그릇이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릇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로도 물이 자주 넘친다면 이때는 관리가 아니라 그릇의 전체 크기를 키워보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정서 상태는 나의 그릇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는 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서 상태가 불안정할수록 그릇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나의 정서 상태를 안정시키면 그릇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서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 채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자기 수용의 방법만 적용해도 정서가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수용 영상은 카드로 바로 보실 수 있게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짧게 자기 수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심리학자 아들러가 제안한 방법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 신체적 조건을 포함하여 열등감, 두려움, 불안 등 개인 내면의 감정과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그릇이 스스로 작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 것을 한탄하고 남탓하면 그것이 새로운 스트레스의 수도꼭지가 열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을 인정하면 오히려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릇은 물이 넘치고 나도 자연스레 커지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겪은 사람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초연함을 보지 않으셨나요?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 이제 더 커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릇에 물이 넘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물이 넘치지 않으면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그릇에 물은 넘치게 됩니다. 문제는 넘쳤을 때의 태도입니다. 일단 잠글 수 있는 스트레스의 수도꼭지는 다 잠가보고 위기의 상황 속 자신을 자기 수용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없는 위기 속에서도 폭풍의 눈 속에 서 있듯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그릇이 커진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그릇에 물이 넘쳐서 작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면 첫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내 그릇에 들어오는 물을 조절해보세요. 둘째, 그래도 안 된다면 물이 넘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그릇이 더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 발씩 나아가 보세요. 셋째,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를 안정시켜 그릇의 크기를 키워보세요. 우리 모두의 그릇이 바다같이 돼서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